이번 시간에는 우리 대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1번 문제요. 기출 1번 문제 보니까 기출 1번 시트에 잘해요.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기출 1번 시트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자, 지금 문제 보니까 이제 외부 데이터를 원본으로 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을 만들라는 얘기죠. 그때 이제 외부 데이터 원본이 뭐다? 대여 현황점 txt에서 우리 대여 현황이라는 이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와서 우리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텍스트 파일 이거 한번 불러오자고요. 우리가 CSV 파일이 됐든 텍스트 파일이 됐든 엑셀 파일이 됐든 그런 다른 곳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져가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 만들 때는 우리가 이 삽입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삽입이라는 이 메뉴 찾아갔고요. 여기서 이제 피벗 테이블이요.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만들게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죠. 뜨면 우리는 맨 위에 보니까 이제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하시오.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외부 데이터를 원본으로 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겁니다. 해서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이라는 거 클릭해 주고요. 그 밑에 이제 연결 선택하고 있죠. 요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 얘를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존 연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좌측 하단에 보면 이제 더 찾아보기 하고 있죠. 이 더 찾아보기 클릭해 주고요. 클릭하고 나면 이제 데이터 원본 선택해라.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풀고 있는 이 해당 경로를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C 드라이브에 찾아가서 길버 커널 1급 총정리라는 그 폴더에 들어가면 엑셀이라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기능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폴더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대여 현황이라는 이 텍스트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해서 대여 현황이라고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열기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1단계 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원본 데이터의 구분기호, 구분기호는 뭘로 되어 있다? 쉼표와 슬래시 이걸로 이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첫 행에 머리글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구분기호로 분리됨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고요. 첫 행에 이제 머리글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하고 있죠.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구분기호 선택해라 나타납니다. 문제에서 이제 쉼표하고 슬래시로 돼 있다 그랬어요. 일단 탭에 이거 표시되어 있는 거 체크 표시되어 있는 거 체크 해제해 주고요. 쉼표라는 거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슬래시를 찍어야 되는데 슬래시는 이 구분기호에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기타 이곳에다가 이제 직접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그냥 슬래시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여기 미리 보기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칸이 다 쳐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왔더니 이제 각 열을 선택해서 데이터 서식을 지정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문제를 보면 결제 상태, 대여 장비, 그리고 대여 시간, 대여 비용 요 4개 열만 가져와서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지금 우리 거는 보니까 이제 대여 코드라는 것도 있고 결제 상태, 수령일, 대여 장비, 대여 시간, 대여 비용하고 이렇게 6개 열로 돼 있는데 문제에서는 4개만 가지고 오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대여 코드는 이거는 안 가져갈 거죠. 그래서 대여 코드 선택해 주고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상태에 있는데 결제 상태는 가져갈 거고요. 수령일도 안 가져갈 거예요. 해서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여 장비는 가져가는 거 맞죠? 대여 시간도 가져가야 되고 대여 비용도 가져갔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는 게 결제 상태 그리고 우리 대여 장비 그리고 대여 시간 대여 비용하고 이 4개 열은 가져갈 겁니다. 해서 대여 코드랑 수령일 이 두 가지만 열 건너뛰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 버튼이요. 마침 버튼 눌렀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문제에서 요 4개 열만 가져와서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 피벗 테이블 만들기 이 대여 상자 맨 밑에 보게 되면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라는 거 있죠.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 줘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이제 선택해 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써져 있는데 지금 문제를 봤을 때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의 레이아웃이랑 그 위치,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그 위치는 뭐를 참조해라?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실제 데이터는 지금 이곳에 나타나 있죠. 이곳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보니까 지금처럼 굴착기다, 뭐 불도저다, 지기차다, 크레인이다 하고 이렇게 쭉쭉 써져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대여 장비라고 그 필드명이 되어 있죠. 얘는 이제 행으로 갖다 놓으면 될 거고요. 좀 이따가
그리고 위에 보니까 이제 예정이다, 완료다 하고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결제 상태라는 그 제목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집어넣을 그 위치는 지금처럼 행과 열이 만나는 곳이죠. 그곳이 지금 여기서는 B의 2번 셀이요. B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기존 워크시트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위치를 이제 B의 2번 셀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B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치는 전부 다 지정한 거고 이제 레이아웃 좀 잡아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벗 테이블을 봤을 때 지금처럼 여기에 데이터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결제 상태가 연루되어 있는 거고 대여 장비 얘네가 이제 전부 다 행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96이다 그다음에 126이다 하고 값들이 써져 있어요. 얘네들은 뭐다? 대여 시간의 평균 값이 구해져 있는 거고 그 밑에 보니까 49만 5천 원 49만 5천 원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네들은 뭐다? 대여 비용이다. 그래서 대여 시간하고 대여 비용을 우리가 이제 값에다가 갖다 놔주면 돼요. 지금 이 피벗 테이블에는 필터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레이아웃 좀 잡자고요. 자, 우리 결제 상태라는 건 우리 열에다 갖다 놓으면 되죠. 해서 열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대여 장비는 이제 행에다 갖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값에는 대여 시간하고 대여 비용하고 이 두 가지를 이제 갖다 놓으면 되는데 이 윗부분에 대여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여 시간을 위쪽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대여 비용은 대여 시간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시그마 값에다가 여러 개 필드를 이제 우리가 값으로 사용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그마 값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는데 지금 이 시그마 값이 열에 있으니까 그 각각의 값들을 열 단위로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 문제 그림에는 행 단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그마 값이라는 거 요거를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행에다가 갖다 놔주면 돼요. 그럼 문제 그림처럼 각각의 데이터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 단위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레이아웃 다 잡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보고서 레이아웃을 어떻게 해라?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디자인에 들어가 주면 돼요.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레이아웃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라는 거 요것만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선택했더니 이제 문제 그림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 그러면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우리 거 대여 시간하고 대여 비용들 이렇게 값들이 쭉쭉 구해져 있는데 지금 앞에 보니까 전부 다 합계로 돼 있죠. 근데 문제 그러면 다 뭘로 돼 있어요? 평균으로 돼 있죠. 자, 요거 이제 평균 값으로 좀 고치자고요. 그러면 데이터 값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일단 대여 시간부터요. 대여 시간이 들어있는 아무 칸이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중간에 보면 이제 값 요약 기준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합계를 우리가 평균으로 고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대여 시간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대여 시간만 지금처럼 이렇게 평균값으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대여 비용도 하자고요. 대여 비용도 아무거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이거를 평균으로 이렇게 이제 고쳐만 주면 이렇게 이제 평균값으로 다 변했어요. 그럼 우리 피벗 테이블 요 문제에서 두 가지 요 지상이 싹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지상 보니까 이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밝게 21번 이걸 적용하고 그때 이제 스타일의 옵션은 행 머리글, 열 머리글, 줄 무늬 열 요 세 가지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는 곳 어디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아무 곳이나 한번 선택해주고 우리가 피벗 테이블 디자인으로 들어가 주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스타일 지정하는 곳 있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 지정하는 곳이 이곳에 있습니다. 일단은 피벗 테이블 스타일부터요. 스타일은 지금 피벗 스타일 밝게 21번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자세히라는 거 요거 클릭해서 쫙 펼쳐서 보면 되겠죠. 이곳에서 이제 피벗 테이블 스타일 밝게 21번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얘가 이제 스타일 밝게 21번이요.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해서 우리 선택해주고 여기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타일 옵션 우리가 지정해줘야죠. 문제에서 이제 행 머리글, 열 머리글, 줄무늬 열이요. 요 세 가지 선택하래요. 여기 보니까 이제 행 머리글하고 열 머리글은 체크 표시돼 있죠. 여기서 이제 줄무늬 열만 우리가 추가로 더 체크해주면 돼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세 번째 지상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지상 좀 보자고요. 대여 시간하고 대여 비용 이 두 개의 필드의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을 이용하는데 그때 이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대여 시간부터요. 대여 시간이 들어있는 곳 어디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한 칸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값필드 설정이라는 곳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표시 형식 하고 있죠. 이 표시 형식 클릭해주고요.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여 상자가 떠요. 뜨면 문제상에서 이제 숫자 범주를 이용하라 했으니까 숫자 범주 얘 이제 선택해주고 그때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여 비용도 바꾸자고요. 대여 비용도 어떤 칸이 됐든 아무거나 선택 하나 해주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값필드 설정이요.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우리 표시 형식 좌측 하단에 있죠. 이 표시 형식 클릭해주고 셀 서식 대여 상자가 뜨면 숫자 범주 이용하려 했으니까 숫자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체크 표시해주고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네 번째 지상 끝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지상 보니까 행의 총합계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럼 지금 우리 거는 보면은 전체 평균이다 해서 아래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행의 총합계가 이곳에 쭉쭉 나타나 있죠. 근데 문제 그림 보면 오른쪽에 총합계가 없잖아요. 이거 이제 없애라는 얘기요. 그러면 행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해라 그랬으니까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디자인에 가게 되면 맨 앞에 총합계 하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클릭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열의 총합계만 설정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행의 총합계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했더니 오른쪽에 있던 총합계가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피벗 테이블 우리 지상에 있는 거 다 했어요. 다 하고 나서 이제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 내가 지금 방금 우리가 만든 그 피벗 테이블과 문제 그림에 나와 있는 이 피벗 테이블이 똑같은지 다른지 어디 혹시나 다른 부분이 있나 없나 꼭 확인하셔야 돼요. 대여 장비다, 굴착기다, 불도저다, 지게차다, 크레인이다 똑같이 되어 있죠. 그리고 위쪽에 봐도 결제 상태, 예정, 완료 그 두 가지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값하고 대여 시간, 대여 비용의 평균값 값이라고 돼 있고 대여 시간, 대여 비용의 평균값이 전부 다 쭉 돼 있고 그때 이 수치들도 똑같은지 다른지 비교 한번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전체 평균 얘네들도 이곳에 써져 있는 글씨랑 그 다음에 값들 다 맞나 안 맞나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면 우리 기출 1번 문제 끝이요. 문제 풀어보니까 뭐 크게 막상 어렵진 않죠. 해서 어떤 메뉴에서 뭘 설정한다, 어떤 메뉴에서 어떤 거 한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크게 어려운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시고 혹시나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세요.